시간에는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개항 이후 사회 문화적 변화인데요. 여기는 중단원이 3개로 돼 있는데 내용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재편집해서 근대 문물의 수용과 근대 의식의 확대 일부분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역시 그 교육 언론 아니 언론과 문해 종교세 경향 외에는 또 다른 시간에 그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좀 띄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대 문물의 수용 부분입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개항 이후 들어온 근대 문물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아무튼 다양한 형태로 제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근대 문물의 유입으로 나타난 생활상의 변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의 형태로 해서 시험 문제 좀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대 교육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대 문물의 수용 의식주의 변화입니다. 의식주 먼저 옷이네요. 옷. 개화파를 중심으로 해서 서양 의복 차림이 등장했다. 대표적인 케이스 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요 사진이요. 제가 이제 일부 학급에서는 요 사진을 봤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김옥균입니다. 김옥균. 얼굴이 눈매가 굉장히 매섭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그 왼쪽에 있는 분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분. 굉장히 핸섬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서양틱한 이분이 누구냐면 서광범입니다. 두 분은 둘 다 이제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급진 개화파 인물이었는데 서광범. 김옥균은 이러고 있을 때 서광범은 양복에 그 다음에 긴 장화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슨 시계라고 그러죠? 회전시계인가? 회중시계를 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를 보면 단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형식으로 봐서는 단발도 했을 것 같죠.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양복을 입었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단발을 한 사진인데요. 단발한 사진으로 제가 이제 고종황제를 올리려다가 이분은 누구냐면 민영환입니다. 민영환이라는 분인데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후에 체결이 되자 을사늑약까지 오게 된 것은 다 누구 책임이다. 내가 황제를 제대로 보필을 하지 못해서 오늘날 이렇게 국권이 침탈당했다. 그래서 자결로 순국하신 그분이십니다. 민영환.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는데요. 아무튼 자결하시기 전에 찍었던 단발 사진입니다. 역시 이제 근대 생활과 관련된 옷 모양이겠죠. 단발령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양장.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때요? 그 이전에 조선시대는 뭘 입었어요? 장옷이나 쓰개치마. 자, 여기 장옷입니다. 장옷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쓰개치마이기도 한데 조금은 다른데 장옷은 이게 지금 이거 누구죠? 김해 맞나요? 누구죠 이게? 이영애구나. 이영애인데 자, 아무튼 요렇게 보면 요는 쓰개치마입니다. 장옷은 한복 상인데요. 상인데 이렇게 얼굴을 덮는 형태로 썼던 옷. 장옷과 쓰개치마 형태로 이제 조선시대 여인들은 바깥 활동을 했었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어때요? 궁중의 여인이신데 이분이 누구냐면 영신왕의 어머니인 엄비이십니다. 엄비. 고종의 마지막 여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엄비 이제 인터넷 사진을 보면 엄비 사진을 보면 이제 궁궐에서 찍은 그래서 굉장히 큰 머리 있죠. 그걸 보면 이제 가채라고 하는데 가채를 쓴 사진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런 사진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동시에 나타나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양장을 입었던 엄비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때요? 서서히 복장 파숑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식은 서양 요리와 커피. 특히 이제 이 커피 고종이 이 가비차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죠. 고종 같은 경우 원래 커피를 원래부터 잘 먹었던 사람은 없겠는데 아간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가 있는 동안에 매일마다 아침에 커피를 드셨다고 그래요. 가비차. 그래서 이제 고종하면 이 가비차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고종이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도 이 가비차인데 이 가비차에 독을 탔다. 예? 그래서 음독 이야기하죠. 1919년 1월 12일입니다. 1월 12일 날. 그래서 고종이 음독 암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에도 역시 등장하는 게 이 가비차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요리를 청요리라고 불렀고요. 요즘도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친구들이야 중국 중화요리를 짱깨요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청요리. 중국 요리 청요리라고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어르신들은요. 그 다음에 어묵이라든가 초밥 같은 일본 음식도 이때 들어왔다.
이때 이제 뭐 들어온 게 이제 1880년대 뭐 그때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집 같은 경우 일본식, 서양식 건축도 등장했다. 서양식 건축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뭐 많이 이야기를 하면 명동성당 1898년 명동성당 사진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안 올렸네요. 그 다음에 1910년에 만들어졌던 로마네스크 양식 덕수궁 석조전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서양식 건축물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양 건축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다는 하지 않았지만 명동성당 그 다음에 덕수궁 석조전 꼭 써놓으세요. 써놓으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재편집하면서 한번 저도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교통입니다. 교통, 통신, 의료기술의 발달인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교통만 나와 있지 전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꼭 이야기할 내용이 있어서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여기다 써놨어요. 1883년 미국에 누가 가요? 보빙사가 갔었죠. 보빙사가 가면서 미국의 산업시설을 시찰을 합니다. 산업시설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디를 방문해요? 미국의 에디슨 전기회사를 방문해요. 에디슨 전기회사. 그래서 이때 이제 에디슨 전기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도 거의 처음인데 에디슨 전기회사를 방문을 해서 보빙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와, 우리나라도 전기 놓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1881년 3월 6일 날 경복궁 건천궁에 최초로 전기를 가설을 합니다. 처음으로. 이게 동양 최초예요. 일본이라든가 청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경복궁에 전기를 놓습니다. 경복궁 건천궁에. 자, 아이고, 참, 제가 지금 꺼놨네, 인터넷을.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뭘 했다는 거, 전기를 놨다는 건데, 이때 에디슨이 올 수도 있었는데, 에디슨이 바빠요. 이때가 이제 에디슨이 전기를 만든 지 7년밖에 안 된 이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디슨이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전기를 가설하려고 했어요. 아마 에디슨이 왔다 그러면 우리 국사 측에 지금 난리가 나 있을 텐데, 에디슨이 오지 않고 보조기사가 옵니다. 보조기사가 나중에 왔는데 아무튼 전기불을 놨다라는 거. 재밌는 건 고종이 궁궐에 전기를 가설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그래요. 왜 적극적이었냐면 1882년에 이모군란이 있었죠. 이모군란이 있어요. 이게 어둠을 틈타서 밀란이 일어났다. 그때 이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고종이 경복궁에 전기불을 놓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모군란 때 어둠 속에서 도망가다가 고생을 했다. 그래서 어둠을 밝혀라. 그래야 어때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밀란이 일어나도 내가 어때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전기를 놨다고 그래요. 이 전기를 놓게 된 거, 동양 최초로 놓게 된 거, 이건 굉장히 즐겁고 어떻게 보면 참 훈훈한 그 이야기가 될 텐데 과정을 보니까 고종이 새가슴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전기불을 동양 최초로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 관련된 거 증기선. 우리 저번에 증기선과 관련해서 경강상인 서울에서 활약했던 서울의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활약했던 상인들이었죠. 경강상인. 그 다음에 정부가 경강상인들과 같이 만들었던 이훈회사 관민합자회사 이야기를 했었죠. 해운회사였어요. 그래서 증기선을 도입을 합니다. 세곡 운반을 목적으로 도입을 했지만 이제 어때요? 갑신정변 이후에 조세기 급납화라든가 그 다음에 철도 부서를 통해서 이제 된소리를 맞았던 증기선 일단 도입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기선은 세곡 운반도 있지만 또 외국과 교육을 할 때는 증기선이 필요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증기선을 도입했다. 그 다음에 전기. 아까 1881년에 건천궁에 처음으로 전기를 놨다라고 하지만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경복궁에 가보면 연못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경회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하나 향천궁인가 뒤쪽에 가면 또 하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전기를 하면서 경복궁에 있는 연못의 물을 이용했었고요. 소규모니까. 그 다음에 1898년에 한성전기회사를 만들어요. 한성전기회사. 전기회사를 수립했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본격적인 이제 전기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 전기를 가지고 1899년에 뭘 만들어요? 전차를 만들었죠. 이 연도 잘 보세요. 1898년, 1899년. 요 두 개의 연도는 꼭 아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1899년에 전차 서대문에서 청량리에 처음으로 났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죠. 구경을 왔는데 운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나서 사망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군중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전차를 때려 부셨다. 그런 것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1899년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개항 이후의 사회 모습 이야기하면서 1899년이라는 연도를 알고 있으면 다음 중 대한제국의 생활 모습,
뭐 서대문에서 청량리로 전차를 타고 다녔다. 그럼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1899년 경인선이라는 철도를 놨고요. 요거 부설권은 맨 처음에는 미국이 가져갔지만 완성을 한 건 누굽니까? 일본이었죠. 그 다음에 경부선, 서울 부산이죠. 1905년에 완성을 합니다. 일본 놈들. 자, 일본. 그 다음에 경의선. 이건 서울 의지잖아요. 요 부설권을 맨 처음에는 누가 가져갔어요? 프랑스가 가져갔어요. 프랑스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가져갔는데 완성을 하지 못하죠. 완성을 하지 못하자 이걸 우리나라가 다시 가져옵니다. 우리나라가 가져와서 민족자본, 정부와 민족자본이 철도를 부설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뺏겨요? 뭐 어떻게 보면 노하우도 부족했고요. 자금도 부족했고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게 뺏기게 되고요. 그래서 일본이 1906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부선은 1905년, 그 다음에 경의선은 1906년. 언제예요? 러일 전쟁의 시기하고 조금 일치하죠.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일본이 이제 어때요? 경부선과 경의선을 이용해서 이제 대륙 침략을 노리게 되는 거죠. 자, 저번에도 한번 토지 약탈 과정에서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철도 건설 과정에서 일본은 철도 부지를 강제 수용을 합니다. 강제 수용을 합니다. 뭐 종점이 되는 곳이면 몰라도 중간 장시나 지방의 역세는 화물이 풍부하지도 않고 탑승객도 맞지 않은데 어째 20만 평이나 되는 넓은 땅을 갖다 써야 되느냐. 뭐 우리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역전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일본 아이들이 많은 땅을 수용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때 일본이 땅을 직접 가져갔으면 모르는데 직접 일본이 사갔으면 모르는데 이 땅은 정부가 사서 줘요. 정부가 사도 줬어요. 사도 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철도 부지 좌우 10m씩 역시 또 가져갔고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토지 약탈이 이때 이루어졌다. 요걸 이제 비판한 신문이 황성신문이네요. 황성신문도 역시 1898년에 만들어집니다. 1898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뭘로 유명해요? 을사늑약대 뭘로 유명해요? 시리아 방송대국. 그러니까 뭐 대한제국 시기에는 대체로 이제 황성순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자 민중들이 여기에 강한 저항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철도를 부설할 때 선로를 깐다든가 아니면 어때요? 터널을 뭐 굴착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 조선인들 강제 노동에 많은 동원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의병항쟁이라든가 했던 사람들도 역시 이제 이때 강제 노역에 많이 동원이 됩니다. 강제 노역에 많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민중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이 샀던, 그래서 우리 의병들이라든가 민중들은 철도를 부수기도 했던, 철도를 파괴하는 그런 공작을 전개하기도 했던 그런 내용도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부정적인 거고요. 긍정적인 건 뭐냐? 철도. 근대적인 시간관념 형성에 기여를 했다. 근대적인 시간관념. 우리 양반들 같은 경우 아무리 바빠도 어때요? 팔자걸음으로 하고 갔는데 기차가 출발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차는 어떻게 보면 정시 도착, 정시 출발 얘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이제 어때요? 철도를 이용하면서 근대적인 시간 개념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알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알렌. 그 다음에 통신입니다. 통신 5편 우전총국 갑신정변 때 맨 처음에 시도를 했었죠. 갑신정변 때 시도를 했지만 이때 이제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 다시 시작이 됐었죠. 을미개혁 때 우체국. 그래서 우체국 하면 을미개혁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신 따다따따따따따따 요거죠. 전신 1884년 일본이 갑신정변 때 나가사키와 일본 사기에 부설을 했고요.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을미사변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 두 번 도망갔잖아요. 그러면서 일본하고 급한 연락을 취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서 전신을 부설했고요. 1885년에 인천, 서울, 우주 이건 이제 청나라가 부설을 하죠. 자국과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전신은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 수단으로 우리나라에 먼저 놓여진 거고요. 전화 1898년 2월에 이제 경원궁에 처음으로 이제 전화가 가설이 된 걸로 나타나고요. 1호 내용은 뭐냐면은 군함이 나타났다. 이게 첫 번째 전화 내용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이제 아까 이제 궁궐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1898년 2월이니까 대한제국 시기네요.
대한제국, 경운궁, 덕후궁인데 요걸 이제 맨 처음에 고종이 어때요?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거주했던 공간이 경운궁, 덕수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덕수궁에 전하가 처음으로 가설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 교환수가 이제 어때요? 뭐 대신들에게 전화를 연결하면 큰 절을 4번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화기 자체가 이제 뭘 상징했기 때문에, 왕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면 나 고종 왕제다. 그러면 폐하 황후갑니다 하고 전화기 놓고 큰절 4번 하고 전화 통화를 계속했다라는 그 우스운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성과 인천 사이에 1902년에 전화가 개통되었다. 이게 대개 이제 아까도 슬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대 문물의 수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대개 다 언제 때예요? 대한제국 때예요. 대한제국 때. 신문도 대한제국 때. 그 다음에 은행 설립도 대개 언제 이후에? 대한제국 때. 뭐 아까 뭐 1896년, 97년 이기 때문에 대한제국 시기에는 대체로 이제 은행이 뭐 가설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대강은 맞죠. 그 다음에 의료입니다. 의료. 개신교 의료 상기사를 통해 서양 의학이 도입됐는데, 뭐 이것도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갑신정변 때. 요 잘못 썼다. 1850원이 아니라 1885년이죠. 85년. 갑신정변이 1884년이니까 이때 알렌이 누구를 살렸다고 그랬어요? 알렌이 민영익을 살렸죠. 그 대가로 이제 민비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았고, 그러면서 알렌이 2가지를 냈다. 하나는 기독교 미션 스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병원을 설립했는데, 이 병원이 최초의 병원이 광해원이고요. 광해원 일주일 있다가 이름을 뭘로 바꿔요? 제중원으로 바뀝니다. 제중원으로 바꿨었고요. 요 제중원이 나중에는 이제 어때요?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면서 오늘날 이제 연세대하고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광해원은, 제중원은 세브란스 병원 지금도 뒷마당에 있는데, 좀 슬픈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요 광해원이 우리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 인물 가운데 하나가 홍영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굉장히 잘생겼는데, 이 홍영식은 갑신정변 때 청나라 군대에게 죽음을 당했는데, 요 광해원이 바로 요 홍영식의 집입니다. 홍영식의 집. 역적의 집이다 해가지고 이걸 국가가 몰수를 냈고요. 요걸 알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은 이 홍영식의 어리 정신이 어느 정도 좀 스며들어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갑신정변하고 좀 더 쉽게 연결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관리의학교, 국립광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십자병원, 요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개는 다 언제 이후에요? 대한제국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서울에서 운행된 전차 1899년. 아우, 꼭 여기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화교환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민권 의식의 성장. 근대 의식의 확대인데요. 근대 의식의 확대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교육까지는 이번 시간에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개혁으로 신분제, 그 다음에 고문, 연자대가 폐지됐다. 우리 뭐 1차 가보개혁의 내용, 동학문민운동군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사회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폐지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뭐 신분 차별이라든가 이런 그 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법적으로는 폐지됐고, 우리 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어때요? 신분제가 폐지가 되는데 큰 공헌을 했던 건 뭐냐? 독립협회다. 독립협회 때 무슨 운동이 전개됐다? 자유, 민권 운동이 전개됐다. 이 독립협회의 운동 3가지라고 그랬죠. 3가지. 뭐예요? 자주, 국권, 자유, 민권, 자강, 개혁. 요 3가지인데 이제 중간에 이루어졌던 게, 맨 처음에는 이제 자주국권 운동. 그래서 러시아의 뭐 저령도 조차 요구, 그 다음에 러시아의 뭐 군사 고문단, 그 다음에 한러은행 설치, 이런 것들을 다 좌절을 시켰죠. 3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자주 국권 운동을 전개한 다음에 뭐 5월, 6월에 이제 독립협회가 본격적으로 전개한 게 뭐냐면은 요 자유 민권 운동이었어요. 신체의 자유. 함부로 우리를 체포하지 마라. 그 다음에 중천 설립 운동 전개를 했었고요. 그 결과 이제 1898년 10월 27일 날 뭐가 열렸어요? 관민공동회가 열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 관민공동회의 사회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이었다. 박성춘이라는 사람인데, 백정이 사회를 볼 정도로 독립협회에서는 이제 어때요? 민권 의식이 그만큼 크게 어때요? 향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학교가 설립됐고요. 아까 이 여학교가 설립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사람. 우리가 이제 교육하면 되게 이제 민족학교 그러면 고려대, 그 다음에 연세대,
요새들은 이제 아까 이제 기독교 개통학교죠. 여학교로 따지면 기독교 개통학교로 이제 이화학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민족 여학교로 따지면 이제 숙명여대, 숙명학교가 있어요. 숙명학교. 이 숙명여대 같은 경우 아까 봤던 양장 입었던 분이 있죠. 고종하고 가비차 드셨다는 분. 엄비가 만든 학교입니다. 엄비가 이제는 이제 숙명여학교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미션스쿨은 이화학교도 만들고요. 그래서 여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의 증가로 여권의식이 크게 성장을 합니다. 여권의식이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새로운 업종으로의 진출도 활발하게 증가했으며 그 다음에 요 국제보상운동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국권수호운동으로 대구 지방에서 일어났던 국채 1,300만 원을 갚자. 이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도 남자들은 금주 금연이었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 어때요? 반지라든가 그 다음에 비녀를 팔아서 나라비를 갚는데 1조를 냈다. 그만큼 이제 여성들이 공개적인 활동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여권의식이 크게 신장이 됐다. 여권의식이 크게 신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국신문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많이 보는 신문들이었어요.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보는 신문이었던 제국신문이 등장할 정도로 이제 우리 여성들의 그런 여권 또한 크게 신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 근대문물 수용에 따라서 서양식 교육기관이 필요하게 됐다. 서양식 교육기관이 필요하게 됐다. 물론 고종은 1894년 1차 가보개혁에서 뭘 폐지했다. 과거제 폐지했다. 그 다음에 2차 개혁이었던 1895년 1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근대교육을 할 거야.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를 한 게 1895년 1월이지만 과거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근대적인 근대교육기관들이 설립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교육기관 1883년 원산학사입니다. 함경도의 덕원 원산 주민들이 만들었던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이고 여기는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그 다음에 1883년 영어 교육기관으로서 동문학. 이건 약간은 좀 학원 개념이죠. 학원 개념이었고요. 1886년 유경공원. 얘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입니다. 아까 원산학사는 사립학교고요. 사립학교고요. 그 다음에 유경공원은 공립학교죠. 역시 보빙사입니다. 우리 아까 이제 보빙사가 미국 가서 에디슨 전기회사 방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동양 최초로 전기불을 놓게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보빙사가 역시 미국에 갔을 때 근대교육이 필요하니 우리 선생님들을 보내주세요.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보빙사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걸 받아들이면서 강사 3명이 와요. 헐버트, 딜모어, 그 다음에 벙커. 이제 이 가운데서 이제 가장 유명하신 분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요 헐버트인데요. 헐버트.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헐버트라는 사람. 그래서 헐버트가 이제 3명이 와가지고 상류층 자제 35명과 그 다음에 젊은 관리 35명을 대상으로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지리학과 같은 근대 학문을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유경공원은 3년 있다가 문 닫아요. 왜 문 닫았냐면 젊은 층들이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요즘도 마찬가지죠. 영어 공부를 하는데 과거 시험에 영어를 안 봐요. 수학 공부를 했는데 역시 과거 시험에 수학이 안 나오고 지리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하면서 어때요? 공부 동력이 떨어지겠죠. 이게 애들이 이제 에이씨 공부하면 뭐예요? 이런 거 과거 시험도 안 보는데 해가지고 학교를 서서히 어때요?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89년에 이제 유경공원이 문을 닫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헐버트는 계속 남아있죠. 헐버트는 계속 남아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고종 황제의 고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고문 역할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해역에 특사를 파견하잖아요. 이때도 역시 중간에서 연계를 해준 사람. 레덜란드의 뭐 숙소를 잡아준다든가 이제 레덜란드 현지 길 안내를 한다든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헐버트였죠. 헐버트.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묻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자, 사립학교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선교와 계몽 활동을 목적으로 이제 1885년 아까 이제 어때요? 갑신정변 알렌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제 이후부터 배제학당이라든가 이화학당, 경신학교, 숭실학교 등과 같은 이제 어때요? 미션 스쿨들이 몽땅 만들어졌고요. 얘들은 미션 스쿨입니다. 1885년이고요. 그 다음에 애국계몽운동 일환으로 신민회, 대성학교, 오산학교. 얘는 1907년이죠. 1907년. 약간 시기가 달라요.
이게 민족주의 계통 학교들은 애국금융운동으로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미션스쿨들은 85년 이후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이처럼 사립학교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대 사립학교들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활동을 하자 일본이 요 민족교육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1908년 사립학교령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설립을 위한 뭐 규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만드는 거죠. 건물은 뭐 몇 칸짜리가 있어야 되고, 교과서는 뭐가 있어야 되고, 시설은 뭐가 있어야 되고, 교사는 몇 명 이상 있어야 되고 하면서 이제 어때요? 민족교육기관들을 뭐 시설 기준 미달이다 해가지고 어때요? 다 이제 폐지를 시켰던 거죠. 그 다음에 교과서 검정제도로 우리 교과서도 탄압했다. 그래서 민족교육을 탄압했던 내용. 그 다음에 교육 입국조서. 아까 봤던 내용이죠? 교육 입국조서 1895년 1월입니다. 1월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했어요. 1차 개혁 때 과거제를 폐지했고요. 그러면서 한성사범학교, 소학교는 을미개혁 때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외국어학교. 이때는 얘는 이제 1895년에 만들어지고요. 사범학교하고 외국어학교는 95년. 얘는 을미개혁. 그 다음에 실업학교 때는 언제 많이 만들어져요? 광무개혁 때 주로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근대 교육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이 좀 짧습니다. 마칠게요.